본사에서 주관하는 이렇게 1000명이 넘어가는 그런 강의에서 강의를 해도 그렇게 이렇게 부담감이나 이렇게 긴장은 물론 되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종로센터에서 강의를 할 때는 제가 센터장인데도 너무 겁이 나요, 항상. 어제도 진짜 막 잠을 설칠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왔는데, 제가 지금 처음에 얼마 전에 저희 고모가 임페리얼 마스터를 승급을 하셨지만 크라운 마스터 때 그 표를 아직 안 쓰셨어요, 여행 티켓을. 그래서 그거 내장하고, 저희 아버지가 임페리얼 마스터 승급하신 티켓 내장해서 저희 가족 8명이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근데 보시니까 어떤 느낌 드시나요? 부러우신가요? 부러우라고 틀어드렸을까요? 네, 맞아요. 부러우시라고 틀어드린 거고. 사실 그게 아니고, 왜 저걸 틀어드렸냐면, 저 끝에 제가 스피치 했던 거 있죠? 진심이에요, 정말. 제가 느꼈던 이 애터미의 가치들, 그거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린 건데, 뭐냐면, 영상에서는 7년 전이라고 그랬는데, 7년 전이 아니고, 제가 사진을 다시 찾아보니까 8년 전이더라고요. 아까 8년 전 사진 보셨죠? 8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로얄 마스터 승급했다 그랬을 때, 저를 이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거길 데리고 가셔가지고 이렇게 여행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참 그 고생을 했지만 처음 그런 여행을 가봤죠. 근데 그때 봤었던 그 가족들 있죠. 한 10가정 되시는 분들이 오셨는데, 8년이 지난 이번 여행에서 또 그 가족들을 다 어떻게 된 거죠? 그대로 봤어요. 3가정만 안 오셨거든요. 포기했을까요? 아니에요. 포기하신 게 아니고 그냥 알래스카 추운 게 싫어서 안 오신 거예요. 다음 여행으로 미룰게. 그 3분 중에 2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박정수 임페리얼님하고 김현숙 임페리얼님이세요. 그러니까 엄청난 성공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8년 전에 그 가정들이 한 명도 탈락한 사람이 있다 없다? 그게 첫 번째로 너무 큰 충격이었고, 살면서 이런 대접은 한번 받아봐야겠다. 그런데 우리 가족만 받는 게 아니라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3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뭐였었냐면, 그 8년 전에 갔을 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있었던 그 로얄 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전부 다 뭐 하고 있을까요? 애터미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저랑 똑같았어요. 다 부모님 말리려고 안 좋은 표정으로 다 있었거든요. 근데 8년이 지난 지금은 저처럼 다 결혼을 해서 애를 데리고 왔던가, 애터미에서 다 한 직급씩은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죠? 스타마스터예요. 다른 분들 보니까 밤메사, 다이아몬드 마스터, 샤론 로즈 마스터, 스타마스터 다 한 직급씩은 자녀분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새 같이 이렇게 불확실성이 많은 시대에 부모랑 자식이 같은 사업을 한다라는 거, 우리 조선시대 때나 가업을 잇는다라는 말을 하지, 같은 일을 하면서 많은 소득을 받아갈 수 있다.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참 불가능한 가치들을 애터미가 이렇게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건데, 오늘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보상 플랜을 평상시에는 제 그 경험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지만,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제가 이 뒤에 강의를 하실 저희 아버지랑 좀 많은 상의를 했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애터미의 정확한 좀 보상 플랜의 가치를 알려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8년 전에 아버지를 말리러 나왔을 때 제가 했었던 직업이 뭐냐면, 영화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영화사. 전혀 다단계랑 거리가 먼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17년 반 동안 실패하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한번 하신다고 했던 다단계가 애터미였어요. 근데 그거를 말리러 나온 거예요. 앞에 17년 반 동안 망할 때는 한 번도 망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건 망했던 거예요. 회원가입도 안 해주고. 제가 있었던 영화사는 대표적으로 소득 분배가 불균형한 걸로 굉장히 유명해요. 제가 아버지를 말리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잠깐 자료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한겨레 신문에 제가 아는 사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시나리오 작가가. 명절에 이웃집 아줌마 집 앞에 이 메모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여자 시나리오 작가, 저보다 1살 많은 그 누님이신데, 뭐 달라고 그러고 있죠, 지금? 네, 쌀하고 김치 좀 달라고. 그러니까 몸이 아픈데 제때 치료도 못 받고 배가 고프니까 참다가 이제 힘드니까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이웃집 아줌마가 그 메시지를 보고 그 다음날 밥하고 김치를 가지고 갔는데 이미 어떻게 됐어요? 굶어 죽은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저는 영화 하는 사람이 다 어려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제가 너무 순진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스텝으로 일을 했을 때 연봉이 200만 원이었어요. 월급이 200만 원이 아니고 연봉이 200이었다고요. 첫 영화가 맨발의 기봉이었거든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데 연봉 200이래요. 그래서 월급 200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월급 200이 아니고 연봉 200. 그것도 매달 20만 원씩 주는 게 아니라 60만 원씩 세 번에 끊어서 줘요. 좀 영화가 될만 하면은 주고, 될만 하면 주고. 그런데 이 메시지가 이렇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무명 시나리오 작가, 뭐 스태프들 전부 대부분이 그렇죠. 연봉이 얼마라고요? 200에서 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작자하고 스타들은 얼마씩 받아요? 몇백억에서 수십억씩을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가 돈이 안 되는 사업이 아니고 돈이 되는 사업인데 그 소득의 분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몰려 있는 거죠. 사실 피라미드가 영화만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다음이 내 차례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애터미에 일단은 확신 없이 그냥 뛰어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애터미라는 뛰어들었던 이 사업이 승승장구하면서 저의 직급과 수당도 같이 올라갔었던 거죠. 이 시기에 제가 읽었던 참 많은 책들이 있는데 이거 장 지글러라는 유엔 인권 자문위원이 쓴 책인데요. 이 책 보고 제가 굉장한 충격을 좀 받았어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자기네 그 수익을 독식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런 음식 같은 거나 이런 것들 있죠. 이걸 갖다가 다 그냥 꼭 쥐고 있는 거예요. 내놓지 않고. 근데 세계 반대편에는 음식 같은 이런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유엔의 보고서를 보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을 만한 식량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격을 올리고 매점 매석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걸 없애버리거나 아니면은 풀지를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게 기아랑 빈곤이라는 게 굉장히 멀게 느껴졌었는데 실제로 제가 일한 영화사에서 저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안 벌어진 거예요?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의 화두라고 하면 뭐랄까요? 굉장히 이 소득의 불균형 문제 다들 인정하시나요? 자, 이게 얼마 전에 나온 제러드 다이아몬드라고 혹시 여러분들 총균세라는 책 아시나요? 그 책을 쓰신 세계적인 석학께서 발표를 또 하신 책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전 세계의 3대 부자, 그러니까 미국의 3대 부자. 자, 첫 번째 누구죠? 제프 베조스. 어디의 CEO죠? 네, 아마존의 CEO입니다. 두 번째, 뭐 은퇴했지만 빌 게이츠 잘 아시죠? 그 빌 게이츠. 세 번째, 우리 주식의 귀재 워런 버핏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세 명이 가지고 있는 이 순 자산이 미국 인구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3억 3천만 명이에요. 그런데 3억 3천만 명을 1등부터 꼴등까지 이렇게 해놓고 끝에서부터 1억 3천만 명, 그러니까 거의 한 절반의 이 부를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나요? 근데 최근에 이게 잘못됐죠. 1억 3천만 명이 아니라 1억 2천만 명으로 조금 완화됐어요. 자, 그 1천만 명 정도의 부가 좀 이렇게 공정하게 분배가 된 걸까요? 아니에요. 여기 제프 베조스가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이게 1천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자, 지금 처음에 보상 플랜과 관련 없는 얘기를 왜 하나 싶을지 모르시겠는데 오늘 제 첫 번째 화두가 바로 이거예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교보문고에서 또 초청 강연이 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이미 이게 나온 지 좀 된 책이에요. 근데 교보문고에서 저 강사를 불렀다라는 건 뭐냐면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 사회적으로 저거를 검색한다든지 저거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겠죠. 이 책을 쓰신 대표님께서 와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팽창하고 있는 사회가 아니라 어떻게 가고 있다고요? 수축하고 있는 거예요, 수축. 그런데 요새 경제학자들이 경제를 잘 예측해요, 못해요? 못하죠. 왜 그렇죠? 아주 명쾌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부 다 팽창하고 있는 사회 때 배웠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회가 어떻게 하고 있죠? 급속도로 수축을 하다 보니까 팽창 사회 때 배웠던 것들이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처음부터 딱 얘기를 해요. 정답은 있다, 없다? 정답 없다.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도생해라. 그런데 수축 사회니까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당신이 전문가다 이거예요. 그게 이 수축 사회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는 누가 판단해야 된다고요? 본인의 철학을 갖고 본인이 판단하지 않으시면은 굶어 죽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수축사회라는 거는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냐면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환경오염. 두 번째, 인구 감소. 세 번째, 인공지능의 출현. 자, 우리나라가 내년부터 당군 이래 첫 역사적인 사건이 드디어 일어나죠, 내년에. 뭐죠? 예, 인구 감소예요. 태어나는 애들보다 죽는 사람이 더 어떻게 되죠?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회의 모든 정책은 팽창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회는 어떻게 돼가고 있다고요? 수축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마케팅 플랜의 핵심 가치를 좀 정해놓고 가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분배예요. 분배. 자, 이 애터미의 핵심 가치를 모르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요새 밖에 나가면 애터미보다 보상 플랜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많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죄송한 말씀인데 많아요. 보상 플랜이 애터미보다 더 기가 막힌 회사들이 많다고요. 근데 이 정확한 애터미의 가치를 모르니까 거기에 그냥 솔깃해서 갔다가 얼마 안 있다가 후회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수축사회에서는 다단계 회사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요. 애터미가 이제 명실상부한 거의 1위 기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 하는 회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핵심 가치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분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고 두 번째, 그런 분배가 되면 이게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 내 파트너, 아까 여행에서 보셨다시피 나랑 상관없는 내 형제라인까지 다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과부하가 걸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명확하게 알아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축사회에서는. 그래서 오늘 제 오프닝 명언을 이걸로 정했어요. 마크 트웨인이 한 얘기거든요. 자, 뭐라 그랬죠? 공경에 빠지는 건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자기가 확실히 알고 있다라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착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마케팅 플랜의 기본 중의 기본은 뭐죠? 얼마에서 나눠주죠? 회사 어떤 매출액? 부가세를 포함한 총 매출액의 몇 프로? 35% 이내예요. 그런데 요새 종로센터로 전화 굉장히 많이 옵니다. 뭐 제 유튜브 강의를 보고서도 그렇고 그런 것도 있고 종로센터장 한번 컨택해보고 싶어서 전화가 와요. 그럼 뭐라 그러시냐면 처음에 우리 박한길 회장님을 막 칭찬을 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역사상 없었던 그런 회사를 만들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다단계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바꿔주신 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저희 회사가 새로 오픈을 했는데 박한길 회장님보다 정확하게 2배 더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요. 왜 2배가 더 좋으신데요? 그럼 우리 회사는 매출액의 70%를 드려요 그래요. 또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는 이번에 오픈을 해서 이벤트 기간으로 석 달 동안은 100%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분은 지금 방문 판매법을 본인이 위반하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곤란에 빠져 있는 거죠. 그렇죠? 곤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명확하게 보상 플랜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죠. 방문 판매법 몇 조로 규정이 되어 있죠? 20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35% 이내에서만 풀어드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터미 보상 플랜도 몇 프로 이내에서 풀어준다? 35% 이내예요. 그런데 이 35%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때 두 가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35%가 그럼 계속 어떻게 되죠? 성장? 해야 되겠죠? 성장을 안 해. 오늘부터 애터미 매출액이 딱 이만큼이야. 그럼 지금 성공한 사람들 말고는 새로 돈 번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계속 남아있냐예요. 그 다음에 이 회사 안전한지를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걸 확인해 볼 거고요. 두 번째는 분배를 제대로 해주고 있냐예요. 저희 애터미 보상 플랜을 갖고 어떤 마케팅이라고 그러죠? 정의로운 보상 플랜.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저는 솔직한 얘기가 좀 달라요. 전 정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냐면 지금 밖에 나가면은 벤치마킹 하는 회사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상 10년 가까이 애터미를 지켜본 애터미 보상 플랜은 진짜 이 CEO의 마인드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마케팅 플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의라는 거는 그래요. 옳고 그름이 되잖아요. 옳고 그름. 저 사람은 틀리고 우리가 맞았어 이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상 플랜을 접근했다가는 지금 시대엔 딱 밖에 나가면은 두들겨 맞기 좋다라는 거예요. 이론상으로 더 애터미보다 괜찮다라고 하는 회사한테 말이죠. 근데 이 분배에 대해서는 뭘 보시는 거냐면 그냥 CEO의 마인드를 보세요. 애터미 보상 플랜은 굉장히 겸손한 보상 플랜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보상 플랜이고 밑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해놨어요. 그 다음에 진짜 CEO가 밑에 있는 항상 그러죠. 우리 회사 마케팅 플랜 교육이 석세스 세미나나 원데이 세미나 때 잘 없잖아요. 근데 회장님이 제가 9년 동안 본 건 뭐냐면 항상 그래. 초보자를 배려했고 여러분들이 오늘 시작한 1번 사업자나 마찬가지라고. 그 말만 끝나면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믿고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전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마케팅 플랜 교육을 하지도 않았는데 저 말을 믿고 다 뛰어나오지? 강의 진짜 잘하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보상 플랜을 살펴보니까 그게 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우리 회사 이 분배를 어떻게 해놨죠? 회사 총 매출 액이라고 돼 있나요? 총 매출 피부에 몇십 프로를 드립니다. 70%를 드려요. 그런데 후원 수당에 얼마? 44%. 그 다음에 얼마? 직급 수당에 20%. 세 번째 얼마? 이런 센터를 갖고 있는 사람 거의 대부분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죠. 6%를 드려요. 근데 정말 희한한 건 뭐냐면 이거를 피부에 70%로 드립니다. 그러면은 다 뭐라 그러시냐면 대부분 초보자분들이 나머지 30% 어디 갔어요? 그러세요. 회사 매출액의 35% 이내에서 드린다 그랬을 때는 65% 어디 갔냐고 안 물어보시는데 피부에 30%를 드린다 그러면은 나머지 70%를 드린다 그러면은 나머지 30% 어디 갔냐고 물어본다고요. 자, 그거 어디 갔을까요? 자, 회사 운영비가 사실 아니고요. 회사 매출액 총 매출 피부에 70%를 주던 80을 주던 밖에 나가면 회사 매출 피부에 100%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럼 그 회사는 회사 운영비가 없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150을 주던 이런 막 과부하 걸려고 환장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몇 프로는 넘어갈 수 없다고요? 35%는 넘어갈 수 없다고요.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면 정확하게 특징을 하셔야 돼요. 애터미 방문 판매 회사예요? 이거 들고 나가서 파는 회사인가요? 아니에요. 근데 방문 판매 회사는 명확하게 몇 프로 줄게 할 수가 있죠. 왜죠? 10만 원짜리 네가 팔아갖고 와. 그럼 너한테 10% 줄게. 그럼 얼마 주면 되죠? 10,000원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방문 판매랑 틀리죠. 뭘 구축하는 거죠? 내 밑에 소비자 멤버십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애터미 보상 플랜은 지금 제가 특징을 좀 적을 거지만 이 안에 똑같은 매출을 갖고 나만 수당을 타는 게 아니라 누구도 타죠? 내 밑에 있는 파트너들도 수당을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 매출액의 몇 퍼센트를 줄게 그러면은 첫 번째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과부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놓은 거냐면 계산하기 편하게 포인트의 몇 퍼센트를 드릴게요.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PV로 계산을 하는 거죠. 엔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문 판매 같은 그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이기 때문에 이 매출 볼륨에 따라서 포인트의 70%를 이렇게 분배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65%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자, 35%는 수당 줘야 되죠. 대략 밖에 나가니까 애터미 제품 값이 원가의 몇 프로라더라 들어보셨나요? 몇 프로라 그러죠? 44%에서 한 45% 된다 그러죠. 제가 이것도 이따가 다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 대략 이거 한 45%라고 볼게요. 그럼 두 개 합치면 대략 얼마죠? 이거만 갖고 한 80이죠. 그럼 한 10%는 판매 관리비. 10%는 회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뭘 남겨야 되죠? 이익을 남겨야 돼요. 그럼 다 합치면 얼마죠? 100%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애터미 성장하고 있는 거 맞나요? 어떻게 알죠?
기업 성장 지표죠. 애터미가 2013년도에 3천억 딱 넘으니까 다단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애터미 끝났다고. 근데 점점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프를 보면 이게 지금 꺾이고 있는 그래프인가요? 아니죠.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근데 5천억이 됐어요. 또 뭐라 그러죠? 이게 진짜 끝났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끝났어요, 그때가? 아니요. 더 성장했어요. 6천억, 7천억, 9천억, 9,700억. 자, 그래프가 분명히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걸 보이시죠? 그 반면에 해외 매출액은 또 어떻죠? 반면이 아니죠. 더 꺾어서 올라가고 있죠. 중요한 거는 국내든 해외든 계속 성장을 멈췄다 안 멈췄다? 안 멈췄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애터미는 글로벌 원 마케팅을 추구하고 있죠. 해외 매출이나 해외 사업이 반드시 누구랑 연결이 돼요? 한국하고 연결이 돼요. 자, 올해 우리가 어디 오픈했죠? 러시아는 오픈했죠. 그 다음에 오픈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좀 어려운 나라들이 좀 남았거든요. 자, 올해 연말에 이제 베트남이 오픈하죠. 베트남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구의 60%가 30대 이하예요. 그 다음에 연 6%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똑같이 신용카드 사회를 거치지 않고 오프라인에서 바로 온라인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회사예요.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또 유교 문화를 갖고 있거든요. 자, 그거. 그 다음에 내년에는 뭐가 또 열리죠? 중국. 인구가 혹시 얼마나 난지 아시나요? 네, 14억이죠. 14억 인구고 중요한 거는 전 세계 직접 판매에 1등하고 있는 나라예요. 중국을 거슬리고는 직접 판매를 논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오픈하죠? 인구 2위 인도 13억 인구가 있죠. 그 나라들이 만약에 오픈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 반사 영향이 어디로 와요? 한국으로 와요. 저는 감히 좀 예상하건데 내년에 이게 베트남, 중국, 인도까지 오픈한다 그러면 이 성장세가 또 한 번 급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그 다음에 이 분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거예요. 이 보상 플랜의 저희 특징이 몇 가지 있죠. 자, 첫 번째 어떻게 주죠? 무슨 방식으로 주죠? 바이너리는 뭐죠? 나로부터 시작해서 두 줄로 내려간다라는 거죠. 두 번째, 가입비 있어요, 없어요? 예, 가입비가 없어요. 세 번째, 뭐가 없죠? 월간 유지가 없다. CEO가 가입비 월간 유지를 왜 안 만들어 놨을까요? 저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만 하기를 원한 거예요? 아니면은 누구나 다 공평한 기회를 주고 싶어서예요? 다 공평한 기회를 주고 싶어서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면 회원 가입되는 인원의 제한수를 뒀나요? 아니에요. 무한 단계로 가입이 되게끔 해놨어요. 그 다음에 포인트도 무한 누적이 되게끔 해놨죠. 여섯 번째, 이게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을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표현을 글로벌 원 마케팅이라고 하죠. 무한 단계 무한 누적. 애터미 여러분들이 성공 못하면 기적이라고 얘기를 했던 저희 아버지 세대가 이제 그걸 다 증명을 했잖아요. 요새 애터미 하기가 왜 좋아졌냐면 과거엔 저거는 그냥 꿈 같은 얘기였거든요. 근데 애터미 올해 몇 주년이죠? 10주년 됐죠. 증명하고 있는 기사들이 다 어떻게 됐죠? 뭐 기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데이터상으로도 이제 완벽하게 저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당연히 가입비 월간 유지가 없다. 제품이 좋고 싸지 않으면 누가 먼저 망하겠다는 거예요? 회사가 먼저 망하겠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마이너리 방식처럼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이 아니라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한 3단계 내려간 다음에 끊어요. 다른 네트워크 같은 회사들은, 바이너리 회사들이. 자, 뭐라 그러냐면 너 이 3단계 밑으로 또 내려가려고 그러면은 처음에 냈던 가입비 2, 30만 원 냈던 거 한 번 더 내 이런다고요. 그걸 내면 또 어떻게 되죠? 3단계 내려가게 해주던가. 이런 플랜을 써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평범한 사람들을 가입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못 시키죠. 인원 제한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옆집에 영희 엄마가 나한테 치약 칫솔은 써줘. 그런데 제대로 사람을 소개하거나 활발하게 다른 제품을 쓸 것 같진 않아. 그럼 제품만 사라 그러고 이게 회원가입 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켜요. 인원 제한이 있다 그러면. 근데 우리는 가입비 월간 유지 없이 무한 단계로 내려가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치약 하나를 쓰던
칫솔 하나를 쓰던 샴푸 하나를 쓰던 나 지금은 그냥 생각만 해볼게. 그래도 어떻게 하면 되지? 일단 나한테 가입해줘 하고 내려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제가 오늘 이 애텀이 핵심 가치 중에 성공 못하면 기적이라고 얘기를 했던 저희 아버지 세대에서 그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좀 데이터상으로 나와서 제가 그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이거 맞추시면 제가 앱솔루트 한 박스 드릴게요. 자, 우리가 성공을 못하는 거, 성공 못하면 기적이라 그러는 건 대부분 사업자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가입비 월간 유지가 없이 무한 단계 무한 누적으로 내려가기 때문이라고. 그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거를 벤치마킹한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고요. 그럼 애터미만의 진짜 애터미가 피땀 흘려서 지금 만들고 있는 숨은 노력들이 보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데이터상으로. 자, 가입비 월간 유지가 없이 무한 단계 무한 누적으로 내려가는데 우리가 왜 성공을 하죠? 뭐 때문에? 자, 손 들고 한번 맞춰보세요. 네. 절대 품질 절대 가격 반 낮았어요. 반. 그 절대 품질 절대 가격 때문에 뭐 때문에 이게 무한 단계로 계속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예. 자발적 재구매. 아, 거의 한 80% 맞았어. 뭐가 나와서죠? 뭐가? 생필품. 자, 뭐가 나와서죠? 여기. 대중명품. 아, 거의 한 90% 맞았는데. 그래서 뭐가 나왔냐고. 자, 누가 좀 막 얘기했는데 정답을? 신제품 아니에요. 네. 소비자, 예, 정답이에요. 자, 저 스태프분 저분한테 이따 끝나고 앱솔루트 한 박스 드리세요. 박수 한 번만 쳐주시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얼마 전에 야단을 치셨는데 뭐라 그러셨냐면 가입비 월간 유지 없고 무한 단계 무한 누적으로 내려가요. 근데 그게 글로벌로 내려가야 되고 거기에서 수당이 나오고 그럴라 그러면은 당연히 뭐가 일어나야 되죠? 재구매가 일어나야 되죠. 근데 애터미가 계속 지속적으로 무한 단계로 내려갈 수 있었던 거는 바로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소비자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렇죠? 이게 소비자가 없이 그냥 계속 사업자만 나오면 사업이 돼야 안 돼요. 과부하라는 게 걸리잖아요. 자, 가입비 월간 유지가 있는 회사가 좋은 거예요? 없는 회사가 좋은 거예요? 좋고 나쁨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가입비 월간 유지가 없어서 애터미 안 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뭐라 그러죠? 돈이 빨리 안 돼. 제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제 맞는 말씀이에요. 돈이 빨리 안 돼요, 애터미가. 그거 인정을 해야죠. 근데 가입비 월간 유지가 있는 회사는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을 인정해 주더라도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왜 안 되는지 알려드릴까요? 우리나라 유통시장이 몇 조인지 아세요? 유통시장 다단계 말고. 자, 통계청이 2017년도에 440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단계가 지금 몇 조 하고 있죠? 5조 하고 있어요. 1%가 좀 안 돼요. 1% 정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입비 월간 유지가 있다 그러면은 99%의 정상적인 가입비 월간 유지 없는데 슈퍼나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가는 사람들은 와요, 안 와요?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한단계 무한누적이 가입비 월간 유지 있는 회사가 있다, 이걸 된다 그래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요. 그 다음에 자, 가입비 월간 유지를 만약에 내고 가입을 했어. 자, 가입비 월간 유지를 내고 가입했다라는 건 소비자 하려고 한 거예요, 사업자 하려고 한 거예요? 사업자 하려고 했죠. 그럼 100명이 가입했네, 처음에? 이 사람들 다음에 수당 받게 해주려고 그러면은 몇 명이 들어와 줘야 되죠, 다음 달에? 100명이 들어와 줘야 되죠, 또 가입비 월간 유지 내고.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내가 지난달에 가입비 월간 유지, 가입비랑 월간 유지를 했는데 내 돈 하고 나한테 안 달려들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다음 달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이 두 그룹을 수당을 줘야 되니까 몇 명이 들어와야 되죠? 200명 들어와 줘야 되죠? 그 다음에는요? 400명이 들어와 줘야 되죠? 그 다음 달엔 800명이 들어와 줘야 이 앞에 가입비 월간 유지를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수당을 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과부하가 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보상 플랜을 바꾸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가입비 월간 유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얘기를 해보면은 다단계는 롱런하는 게 아니고 시작한 회사들을 계속 빨리 찾아가서 빠른 코드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천만다행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애터미는 시작할 때 그래서 싹 다 없어졌었어요. 돈이 빨리 안 된다라고. 애터미는 돈이 빨리 되진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말 제품이 어떻다고요? 좋고 싸거든요. 싸다라는 거는 포인트가 높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그렇지만 남한테 욕 안 먹고 내가 당당하게 전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서 이게 무한단계 무한누적으로 사업은 안 하더라도 뭐는 나온다고요? 소비자가 계속 나오니까 소비자가 나오면 또 소개받고 또 소개받고 또 소개받아가지고 이게 무한단계 무한누적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자, 데이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거 회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죠. 법률이 이거 애터미 홈페이지예요. 법률이 정한 바 총 매출액의 몇 프로? 35%를 넘지 못한다. 자, 이거 뭐죠? 이거 아마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이거 뭘까요? 이거 애터미 재무제표를 지금 띄워드린 거예요. 잘 보세요. 이 감사원 금융감독원 공시 시스템에 들어가면 전년도 애터미 재무제표가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런데 이 애터미를 경험해 보지 않고 이 재무제표만 보면 어떤 실수를 일으키게 되냐면, 자, 애터미 매출 원가가 얼마죠? 단위를 좀 헷갈리시죠? 4,460억이에요. 이건 전년도예요. 3,990억을 했어요. 애터미 총 상품 매출액이 9,920억인데 4,460억이 제품 원가라고요. 그럼 제가 퍼센트 계산을 해드릴게요. 자, 2017년도에는 제품 원가가 43.8%였는데 전년도에 2018년도에는 제품 원가가 어떻게 됐죠? 44.9%로 더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죠, 제품 원가가. 근데 애터미는 제품 원가가요,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 2015년도부터 계속 제품 원가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데이터만 보시는 분들은 이 재무제표라는 게 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냐면, 저걸 보시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야, 니네 회사는 제품값을 계속 올리는구나라고 얘기를 해요. 상식적으로 어떤 회사가 제품의 원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어떻게 하죠? 둘 중에 하나죠. 제품 가격을 올리든지 납품업체한테 압력을 행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자기 이익을 줄이는 회사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런데 자, 이게 애터미 2018년도 애터미 전체 매출액 상위 30%를 차지한 1등부터 5위 자료예요. 해모임, 앱솔루트, 신생유산균, 치아쿨러스, 칫솔, 이 중에 제품값 오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죠. 분명히 재무제표상에서는 제품의 원가가 무려 1.1%가 올라갔죠. 1,000억의 1%면 얼마예요? 10억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 9,900억 1조 했다며, 1조 2천억 했다며. 그러면은 얼마가 올라간 거죠? 120억 정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원가가 올라갔는데 그게 제품값에 반영이 안 됐다고요. 더 골 때린 거 보여드릴까요? 제품값 계속 원가가 올라갔는데 해모임 어떻게 됐어요? 용량이? 양이 늘어났죠? 여기 지금 보면 치약 같은 거 어떻죠? 오히려 모략, 탱크, 수용성 프로폴리스 함량도 더 늘어난 거 아시나요? 우리 회사 진짜 웃긴 게 그거 늘어난 것도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제품값을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안 올렸다고요. 그러니까 CEO가 굉장히 착한 게 아니고요, 영리해요. 착한 거는 자기가 막 손해보다가 그냥 망해버리잖아요. 주변에 식당 같은데 그냥 막 퍼주는 식당 가끔씩 아깝게 망하는 거 보시죠. 근데 이 회사는요, CEO가 이익도 잘 챙겨가. 9,700억이 총 매출액이었거든요, 2018년도에. 근데 이익이 얼마예요? 순이익이? 1,210억이에요. 1,210억. 그럼 거의 이게 이익이 10%가 아니고요, 한 11% 정도거든요. 그럼 뭐가 줄었을까요? 판매 관리비가 8.9% 정도로 더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망해요, 안 망해요? 왜 애터미가 전체 매출액으로 2위인데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전문가들이 애터미를 국내 다단계 1위로 보시는지 아세요? 자, 후원수당 몇 프로 줬죠? 34.6% 줬죠?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애터미 거예요. 등급이 몇 등급 받았죠? 우리 A 등급 받았어요.
자, 미국 A사 거 보여드릴게요. 미국 A사는요, 비난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이 회사 때문에 앞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이 발달, 진짜 존경할 만한 회사거든요. 이 A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일으킨 매출액이 전년도에 1조 2,700억이에요. 우리는 애터미는 전 세계 다 합친 게 1조 2천억 정도죠. 그러니까 미국 아메이라는 A사는 국내에서만 1조 2천억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후원수당 지급 비율이 어떻죠? 33% 정도를 줬고요. 중요한 건 또 밑에 보시면 몇 등급이죠? 1등급이에요. 자, 그 다음에 순이익 1조 2천억을 했는데 얼마 했죠? 760억. 자, 애터미 9,700억을 하고 순이익이 1,200억 남겼어요. 1조 2천억을 하고 760억을 남겼어요. 이런 데이터상에 더 적게 팔았지만 순이익이 더 높죠? 회원가입자 수 어때요? 훨씬 많죠. 자, 아메이도 몇 등급이죠? 1등급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다단계 회사 탑 10 안에 1등급, A등급이 몇 개의 회사 있는지 아시나요? 애터미, 뉴스킨, 아메이 세 군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2등급이거나 아니면 아예 등급 자체를 받지 못한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지금 성장 동력뿐만이 아니라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재무제표 보면 애터미는 현재 보유 자금이 보유 현금만 3,200억을 가지고 있어요. 위기 때 쓰려고. 그러니까 가끔씩 제일 황당한 게 우리 회사를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회사 망하면 어떡하냐고. 회사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 직장을 빨리 걱정을 하셔야 돼요. 이제 본인 걱정을 하셔야 된다고. 우리 회사 걱정하지 마세요. 100억씩 손실이 난다고 보자고요. 연 100억씩 이제부터 손실이야. 그럼 몇 년 동안 해먹을 수 있어요? 30년 넘게 해먹을 수 있어요. 30년이면 다 임페리얼을 한 2바퀴는 돌겠네. 두세 바퀴는. 그쵸? 회사의 CEO가 가입비 월간 유지 없이 무한단계 무한누적으로 글로벌 원마케팅, 결국에 정말 제품이 좋고 싸게, 이거 사실은 여러분들 제품 원가 45% 이상을 맞춘다라는 거, 이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 1,000원짜리 칫솔 중에 450원이 그럼 제품 원가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도 계속 글로벌로 갈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된다고요. 내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회사 걱정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박한길 CEO가 지금 제일 많이 배분해 놓은 게 어디죠? 후원수당이에요. 이 후원수당의 성격은 어떠냐면 소비자를 많이 모은 사람들한테 수당을 어떻게 주겠다고요? 매일매일 책정해서 주급으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해놨냐면 이렇게 해놨어요. 간단해요. 나를 기준으로 몇 줄이라 그랬죠? 두 줄이라 그랬죠. 단위는 만이요, 10,000원. 좌우가 3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 때 나한테 점수를 얼마를 주죠? 15점을 줘요. 두 번째, 70만 포인트, 70만 포인트 때 점수를 30점을 드려요. 그 다음에 150만 포인트, 150만 포인트가 됐을 때 60점. 240만 포인트, 240만 포인트가 됐을 때 몇 점? 90점. 그 다음에 600만 포인트, 600만 포인트가 됐을 때 150점. 그 다음에 2천만 포인트, 2천만 포인트가 됐을 때 250점. 자, 마지막 5천만 포인트, 5천만 포인트가 됐을 때 300점을 주죠. 자, 이게 회사 보상 플랜 설명에 회사가 설명한 건 여기까지예요. 근데 이제 사업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5점을 드리고 수당은 얼마 드린다 그러죠? 플러스 마이너스 75,000원이라고 하는데 사실 75,000원이 아니잖아요. 솔직하자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7만 원이잖아요. 한 66,000원에서 7만 원 사이죠. 세전 하면 한 7만 원 되실 거예요. 7만 원.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30점이면 자, 그냥 15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30만 원 45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75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125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150만 원. 이렇게 내려가죠.
여기가 이제 사업자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실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정말로 가입비 열관 유지가 없이 무한 단계 무한 누적으로 내려갈 수가 있다면 내 밑에 내 파트너가 모시고 온 파트너까지 나한테 인정을 해주고 가입비 그 사람이 물건을 산 포인트까지 나한테 글로벌로 다 인정을 해준다면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분명히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뭘 점검해 봐야 되죠? 그럼 과보가 걸리냐 안 걸리냐는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애터미 이 점수 제도라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는 이거를 엔가라고 얘기를 해요. 흔히 시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시세. 우리 시세 어디 가면 볼 수가 있죠? 횟집 가면 볼 수가 있죠.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은 시세가 어떻게 되죠? 좀 싸지죠. 물고기가 잘 안 잡히면 비싸지죠. 그러니까 이 엔가라는 게 결론은 애터미는 최선을 다해서 성공을 해놓게끔 만들었는데 이 엔가라는 애가 만약에 유지가 안 되기 시작하면은 우리 아버지 수당뿐만이 아니라 나한테 상속을 해줄 거, 내 자녀한테 상속을 해줄 게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년 동안 이거 유지를 아주 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엔가라는 거는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냐면 바로 이거예요. 회사 총 점수. 이건 무슨 점수냐면 수당을 맞은 사람들의 점수예요. 오늘 수당을 맞은 사람이 있고 안 맞은 사람들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15점 맞았어. 어떤 사람은 30점 맞았어. 어떤 사람은 60점 맞았어. 이거를 그 맞은 사람들 점수를 다 더해요. 그거 나누기 그 사람들이 일으킨 총 PV 곱하기 44%를 하면 1점당 뭐가 나오는 거죠? 엔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해 못 하셔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만약에 40대 40에 맞은 사람 있죠. 이런 초보자들이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야, 다른 회사는 30대 30 맞으면 15점을 주고 그 다음에 10만은 남았잖아요. 그죠? 그거를 적립을 해준다 그러는데 니네 회사는 왜 적립을 안 해주냐 그런다고요. 그런 회사가 지금 밖에 대표적으로 몇 군데 있어요. 근데 잘 물어보세요. 그 회사가 지금 1년 사이에 보상 플랜을 몇 번씩 바꾸고 있죠? 계속 어렵게 바꾸고 있어. 왜 그렇죠?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가 이 나머지 10만을 회사가 가져갔으면 그건 싸워야 되는 거겠죠. 근데 그 회사가 가져간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이 엔가라는 거에 지금 이게 총 포인트가 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더했잖아요. 그거를 수당 맞은 사람들끼리 나눴죠. 그러니까 어떤 날은 저렇게 40대 40 맞은 사람들이 프레시아웃 되는 분들이 좀 많으면 엔가가 어떻게 되고 있죠? 조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날은 딱딱딱딱딱딱 맞췄어. 그러면 수당이 조금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게 지금 10년째 지금 거의 어떻다고요? 회사가 이제 10년 정도가 지나고 이런 재무제표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그걸 조절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걸 대표적으로 어떻게 조절할까요? 보상 플랜을 손대지 않고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래서 소비자를 늘리는 거예요. 소비자를. 어쩔 때는 정말 식품 같은 거 포인트가 좀 낮은 게 들어왔다가 최근에 히트 쳤던 남자 화장품 어떻죠? 포인트가? 굉장히 괜찮죠. 그럴 때는 회사가 수당 좀 타가세요 이런 거예요. 그렇게 회사가 이제 노하우가 생겨서 안정적으로 조절하기 시작을 했다고요. 그래서 과부하가 안 걸리는 첫 번째 이유, 회사가 뭘 적용한다고요? 엔가를 적용해요. 회원들이 일으킨 매출 안에서 수당을 주는 거예요. 일으킨 매출 안에서 수당을 준다고요.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뺏어가는 것도 없이 그대로 주기 때문에 과부하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려요. 그런데 이 보상 플랜을 갖다가 30대 30 7만 원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힘든 게 7만 원 정도만 오면 그만둬버려요. 우린 7만 원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얼마를 타려고 하는 거라고요? 150만 원을 나는 나뿐만이 아니라 내 파트너,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맞을 수 있다. 이 마인드를 갖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PPT 보여주시겠어요? 재밌는 기사가 나왔죠. 이거 이번 달 건데 넥스트 이코노미 사서 보세요.
드디어 2년 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여태까지는 다단계 돈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어떻게 인정을 하기 시작했냐면 요거 한번 보시겠어요? 자, 가장 많은 회원수를 보유한 애터미가 전체 회원의 몇 퍼센트가 수당을 안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86.33%가 이 수당을 안 받고 그냥 제품이 좋고 싸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소비 잘하고요. 이 무한단계 무한누적이 되는 거는 애터미는 수당을 탈라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라 86%가 그냥 뭐만 한다고요? 소비만 한다고. 자, 방문판매법상 소비자와 판매원으로 구분하지 않고 가입한 모든 사람을 판매원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거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속 이거 다시 이거를 갖다가 새로운 개념으로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언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나온 거예요. 자, 마치 상위 판매원 일부가 후원 수당을 독식하는 것으로 비춰져서 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어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방문판매법상 후원 수당은 해서 쭉 얘기를 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판매원 자신의 거래 실적의 성격에 수당을 지급받기 때문에 하위 판매원들은 후원 수당은 상위 판매원보다 적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하면서 밑에 뭐라고 그랬죠? 후원 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 중 대다수가 연 50만 원 미만을 받았는데 이거는 주로 판매보다 뭐를 목적으로? 자가 소비를 거래했기 때문이다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단계 판매도 옛날에는 돈 놓고 돈 먹기를 하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 뛰어들었다 그러면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것도 하나의 정상적인 뭘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소비자 유통으로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가입비 혈관 유지랑 무한단계 무한누적 사실은 여기에 86.86%의 소비자들이 수당을 타가야 되는 건데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사실 우리 수당을 많이 받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그 86%의 소비자를 위해 한번 박수를 쳐줄까요? 네, 영원히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86%의 소비자분들. 네, 농담이고요. 오셔야죠. 빨리. 눈치채고 빨리 오셔야 되는 건데. 자, 그럼 중요한 게 30대 37만 원이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건데라고 얘기를 하세요. 참 웃긴 거거든요. 이거 얼마 전이 아니라 이제 4년 전에 나온 건데 여전해요. 대형마트랑 우리 이마트, 롯데마트, 이마트에 200만 원 적립금이 겨우 뭐 한 봉지? 과자 한 봉지예요. 자, 계산을 한번 좀 해볼까요? 그럼 애터미에서 사는 게 손해인지 안 손해인지 한번 보자고. 애터미에서 포인트 좀 제일 좋은 거 뭐예요? 앱솔루트 있죠, 앱솔루트. 19만 8천 원에 얼마? 10만 포인트. 우리 앱솔루트 20만 원으로 치자고요. 20만 원으로 쳐볼게요. 30만을 내 밑에 소비자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내가 한번 전달해봤어. 그럼 얼마의 매출액이 일어나야 되죠? 그쵸? 3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니까 앱솔루트가 3박스예요. 그러면 60만 원, 60만 원 더해서 매출이 얼마가 일어나야 되죠? 120만 원이 일어나야 되고 120만 원에 매출을 일으켰을 때 나는 7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럼 몇 퍼센트예요? 캐시백이? 약 계산 되게 빠르시네. 예, 5.9%예요. 5.9%라고. 그런데 대형마트는 적립률이 어떻게 되죠? 0.1%예요. 그나마 좀 좋게 주는 데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 오프라인으로 사면은 0.5% 주는 데가 있는데 대부분 다 몇 프로라고요? 0.1%라고요. 그럼 앱솔루트니까 이런 퍼센트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요. 근데 앱솔루트 말고 우리 그러면 고등어 한번 볼까요? 고등어. 딱 가서 제일 친한 사람 나한테 화장품을 사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카탈로그를 딱 폈더니 김하고 고등어 부르는 사람 있죠. 김세계, 그죠? 근데 그 김셀 일이 아니에요. 그 김셀 일이 아니라니까. 자, 고등어. 우리 진짜 대표적으로 막 고등어 많이 사주시는 분 있거든요. 맛있다고. 그 고등어 27,000원짜리 고등어 포인트 어떻게 되죠? 3,000원이에요. 그럼 30만 포인트 되려면 100박스 팔아야 돼요. 그럼 540만 원이거든요. 이 540만 원을 내가 팔고 7만 원 받으면 몇 프로 나올까요? 그래도 1.2%가 나옵니다. 어떤 제품을 사셔도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가는 것보다 어떻다고요? 이익이시라고요.
근데 왜 안 하시냐고. 내 친구들이 다 나보고 또라이 아니니. 근데 저 가입도 안 해주고 지금도 안 해요, 아무도. 저는 속으로 뭐라고 생각할까요? 네가 또라이인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안 하죠. 그러면 김도 안 사주고 군동어도 안 사주니까. 근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사업 아까 판매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판매 안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판매하는 게 아니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내가 처음에 앱솔루트를 가져다 드렸던 그 세 분이 이제 알아서 재구매를 해.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왼쪽에는 팔고 다닐 일이 없어졌어. 오른쪽만 내가 좀 전달을 하러 돌아다녔어. 그러면은 이게 몇 프로가 되는 거죠 이제? 12%의 적립률을 보여주는 거죠. 나중에는 이 오른쪽에서도 이제 각자 알아서 산대. 그럼 이게 몇 프로가 되는 거죠? 내가 안 팔아도 7만 원씩이 들어온다. 24%가 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는 연금성 인세소득이 되는 거죠. 우리는 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팔로 돌아다니는 사업이 절대로 아니라고요. 회장이 판매 원가를 저렇게 몇 년 연속으로 올리면서도 제조업체에 지금 압력을 가해 아니면 우리 협력업체라 그러면서 더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협력업체라 그러고 있죠. 아마존은 자기네 그 협력사에 돈을 빌려줘요. 근데 무상이 아니고 이자를 받아서 거기서 몇 천억도 벌어요. 근데 애터미는요. 우리 무슨 증자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무상으로 돈을 빌려줘서요. 스스로 생산을 갖다가 더 높게 해가지고 스스로 가격을 낮추거나 회원들한테 더 이익을 돌려주고 있다고요. 가입비 월간 유지 없이 무한단기 무한 누적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라는 대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모두가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애터미 무한단기 무한 누적 하는 중복 공유가 있죠. 그렇죠? 자, 애터미 보상 플랜에 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내 밑에 회원이 A 회원, B 회원이 있어요. 근데 A 회원, B 회원이 30만 포인트, 40만 포인트, 좌우를 30만 포인트, 40만 포인트를 일으켰어요. 이렇게 됐을 때 애텀이라는 회사하고 타사의 수당 산정 방식이 어떤지를 이제 한번 보자고요. 자, 애텀이 어떻게 해줬죠? 애텀이 일단 내 수당 얼마예요? 나 이거 더해 다 인정해준다며. 70대 70을 맞아서 얼마? 15만 원을 탔죠. 그런데 중복으로 인정을 해준대. 30대 40 A의 수당은 얼마죠? 7만 원. B 30대 40 똑같이 해서 얼마? 원. 그렇게 해서 총 얼마? 29만 원 수당이 발생이 됐어요. 자, 그럼 타사를 볼게요. 타사는요, 보상 플랜을 우리도 정의로운 보상 플랜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타사 보상 플랜 혹시 회사가 파는 그 보상 플랜 안내 책자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다들 첫 페이지에는 이거 설명하면서 정의로운 보상 플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합리적인 보상 플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타사도 만약에 똑같이 애터미 후원 수당을 쓴다 그러면 타사는 이래요. 내가 15만 원이 발생이 됐는데 이 15만 원 안에는 누구의 노력이 숨겨져 있죠? A의 노력하고 B의 노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A의 노력 얼마? 7만 원 하고 B의 노력 얼마? 7만 원을 빼드려야 돼요. 그래서 당신의 수당은 얼마입니다? 만 원이세요. 이거예요. 맞는 얘기죠. 그리고 A의 수당 7만 원, B의 수당 7만 원에서 총합 얼마? 15만 원. 그래서 과부하가 걸립니다, 안 걸립니다? 안 걸립니다예요. 자, 애텀이 과부하 얼마 걸렸죠, 지금? 15만 원어치 매출을 일으켜 놓고 7만 원 2명을 더 줬잖아요. 과부하 얼마 걸렸냐고. 14만 원 걸렸잖아요. 지금 다들 눈에 동공이 막 지진이 일어나고 계시네. 애텀이 나쁜 보상 플랜 아니냐고 그러죠. 과부하 걸린 거 맞아요. 이게 걸렸다고 지금.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요. 이게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이 과부하를 어떻게 해결했냐? 아까 첫 번째 N가로 해결했죠. 두 번째는 뭐죠?
이 14만 원을 그럼 여러분들 솔직히 마음의 양심에 손을 얹고 뭐가 더 정직한 거예요?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인정하기 싫지만 이게 굉장히 정의로운 보상 플랜이 형식이죠. 근데 저희 회사는 박한길 회장님 이거라고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힘들잖아. 어렵잖아. 그리고 저희 아버지한테도 이더구 임페리얼 당시 왜 처음에 안매했을 때 그만뒀어? 그랬을 때 한 달에 50만 원 못 벌어서 그만뒀습니다. 그랬다고요. 배려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14만 원을 회사가 준 게 아니고 35% 안에서 풀어줘야 되니까 이 과부하 걸림 14만 원을 어디서 가져왔죠? 여기서 갖고 온 거예요. 다. 자, 30만 포인트 받은 사람한테는 15점을 줬어. 600만 포인트를 받은 사람한테는 원래 점수를 몇 점 줘야 되죠? 매출액이 20배가 늘었으니까 300점을 줘야 되는데 지금 점수 얼마 줬어요? 150점 줬죠. 거기서 150점 훔쳐온 거예요. 훔쳤다 그러면 안 되죠. 가지고 온 거야. 5천만 포인트 한 사람은요, 원래 거의 1000배를 더 가까이 줘야 되는 건데 90% 할인을 해서 300점만 줬단 말이에요. 애터미가 초보자를 인정하는 거는 거의 요 단계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한 4단계 여기까지만 초보자라고 인정을 하고 나머지 여기에서는 사정없이 다 어떻게 했어요? 프레시아웃을 시켜버렸다고요. 보실래요? 2천만 포인트 한 사람한테는 125만 원 주고 5천만 포인트 한 사람한테는 얼마 줬어요? 150만 원 줬잖아요. 딸랑 얼마 줬어요? 25만 원 더 줬잖아요. 무려 하루에 3천만 포인트를 더한 사람한테. 그런데 여기 보시면 150만 포인트 한 사람한테 하루에 얼마 줬어요? 30만 원 줬잖아. 3천만 포인트를 더한 사람한테는 25만 원 주고. 정말 이거 괜찮죠? 중복 공유를 해줘서 나만 돈 버는 게 아니라 A, B 모두 다 돈을 벌게 해줬는데 그 과부하가 걸린 14만 원은 어디서 갖고 왔다고요? 여기서 다 가져와 버렸다고. 그래서 저희 보상 플랜 중에 N가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과부하가 걸리는 걸 맞는 거는 상박하오라 그래요. 상박하오를 그냥 이렇게 설명하면 모르시죠? 원래 보상 플랜은 이렇게 풀면 이해가 되죠? 14만 원 과부하 계속 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상위 직급자들 거를 다 가지고 온 거란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뭐가 있죠? 상한선이 있어요. 5천만 포인트 이상은 더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끝이에요. 저희 아버지는요. 2013년도에 5천만 포인트 넘어서 지금부터 6년 전이네. 그때 고등어 나오고 팩트 나오고 막 이러면서 1억 대 1억이 맞은 거예요. 회장님한테 가서 이제 1억 대 1억 맞았는데 150 말고 한 200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회장님 뭐라고 하셨냐면 알았다 그랬대요. 생각해 보겠다고. 1년이 더 지났어. 그리고 회사는 또 공주로 이사를 갔네. 이제는 2억 대 2억이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을 찾아가서 아니 이제 약속 지키셔야죠. 그랬더니 회장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뭐라 그래요? 아직도 이해 못했냐고. 나는 그럴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고. 나 죽을 때까지 이거 바꾼다 안 바꾼다? 나 안 바꾼다. 은퇴해서 집 근처 교회 가셔서 봉사나 하고 사시오 그런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저희 아버지가 아셨대요. 절대 다른 네트워크에서는 파트너가 스폰서 수당을 쉽게 역전할 수 있다 없다? 없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저희 고모뿐만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랑 같이 시작했던 초창기 멤버들이 이제 다 어떻게 와요? 150에 오는 거예요. 저희 고모하고 아버지는요, 당연히 이 매출액은 저희 아버지가 2배가 더 높죠. 그런데 후원수당은 저희 고모나 저희 아버지나 1원 하나 틀려요 안 틀려요? 안 틀려요. 저희 아버지 후원수당 보면 오늘 고모도 얼마 들어갔구나 딱 알아요. 이 중복 공유라는 거 무한단계 무한누적으로 이렇게 공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만 성공한 게 아니라 누구도 성공해요? 고모도 성공하고 저희 아버지와 함께 시작한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했다고요. 나의 노력이 아니라고요. 회사가 이렇게 해놨다고요. 중요한 거는 내가 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우리 애가 이제 막 지금은 잘 걷는데 처음에 걷는데 좀 희한하더라고. 첫째 애가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는데 자꾸 뒤를 쳐다봐. 누구 보는 거죠? 엄마 보는 거야 엄마. 근데 여러분 뒤를 쳐다보면서 뛰면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지잖아요. 야, 뒤 보지 마. 너 걸을 수 있으니까 앞에 봐, 앞에 봐. 그때 계속 뒤를 쳐다봐가지고 어디에 부딪혀서 막 멍이 심하게 들고 막 이렇게 그랬었어요. 믿으셔야 된다고요. 이게 이렇게 돼가고 있다라는 거. 회사가 벌써 10년째 이거를 조절하고 있어요? 안 조절하고 있어요? 조절하고 있어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 자료 볼까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 자, 45분이니까 이 직급수당 이 20%를 주죠. 빨리 끝낼게요. 직급수당 몇 개가 있죠? 첫 번째 세일즈 마스터, 두 번째 다이아몬드 마스터, 세 번째 샤론 노즈 마스터, 네 번째 스타 마스터. 제가 스타 마스터죠. 다섯 번째 뭐가 있죠? 로얄 마스터. 여섯 번째 크라운 마스터. 일곱 번째가 뭐죠? 임페리얼 마스터예요. 그런데 이 샤론 노즈 마스터만 잘 아시면 된다고요. 왜냐하면 직급 수당 20% 중에 몇 퍼센트를 세일즈 마스터한테 줬냐면 무려 10%예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몇 프로? 5%. 샤론 노즈가 2%. 스타 마스터가 1.2%. 로얄 마스터가 1%. 크라운 마스터가 0.5%. 임페리얼이 0.3%. 그런데 세일즈 마스터에 뭐라고 해놨냐면 세일즈 마스터만 영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세일즈 마스터 온리라고 돼 있어요. 이 모든 사회 구조가 피라미드 구조인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첫 번째 직급 뭐죠? 우리 애터미에서는 세일즈 마스터예요. 박한길 회장님이 200만 원을 최대한 빨리 벌게 해줘서 최저 생계비가 되게끔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직급은 이 만이라는 말이 없어. 이게 만약에 실수로 그랬다 그러면 다 만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건데 세일즈 마스터만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세일즈 마스터 1일부터 15일까지 어떻게 된 사람을 얘기하죠? 좌우가? 좌우에 내 글로벌 매출 전체 매출액이 250만 포인트가 된 사람을 뭐라 그런다고요? 세일즈 마스터라 그래요. 그 다음에 16일부터 31일 말일까지 15일간이라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동남아에서 15일간이라 그랬다가 아주 개피 본 게 어떤 친구가 2일부터 16일까지 했더니 250인 거야. 나한테 왜 직급수당 안 들어오냐 그래서 제가 직급수당 물어줬어요. 그 친구한테. 무조건 날짜가 며칠부터라고요? 1일부터 15일까지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첫 번째 우리 배운 후원수당 얼마를 타죠? 초보자가 한 번에 250을 딱 쳐요? 아니죠. 초보자는요 1포인트라도 안 나가게 하려고 막 꼬박꼬박 맞춘단 말이에요. 그럼 30만 이 7만 원짜리를 몇 번 맞으면 250 되죠? 평균 7만 원짜리 30대 30 레벨을 8번 맞추면 87에 50 약 6만 원. 그래서 한 플러스 마이너스 50만 원. 이렇게 된 사람들한테 한 번 더 주는 보너스 개념인 거예요. 직급수당은. 이렇게 되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직급수당으로 약 50만 원 정도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보름에 8번이라 그러면은 1일에 한 번씩 거쳐서 퐁당 맞으면 되죠. 이거 1일부터 30일 내내 스트레이트로 풀로 맞으려고 그러면 회사 데이터가 3년 나와요. 근데 이거를 절반으로 줄인 게 뭐 때문에 그렇죠? 직급수당이 50만 원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년에서 1년 반 만에 하루에 한 번씩 퐁당 맞더라도 이 직급수당이 합쳐져서 보름에 얼마? 100만 원. 16일부터 말일까지 또 한 번 이렇게 뜨면 어떻게 된다고요? 100만 원이 더 들어오겠죠. 그럼 한 달에 얼마? 200만 원이 들어와요. 우리는 저렇게 된 세일즈 마스터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공자라 그래요. 왜 성공자죠? 일단 너 혼자는 성공한 거야. 이거예요. 죽을 때까지 네 자식의 자식 3대까지는 저 200만 원이 뭐가 되는구나? 상속이 되는구나 이거예요. 그리고 왜 또 성공자라 그러냐면 제일 첫 번째 단계를 했죠. 이제 그걸 어떻게 하면 되죠? 그 노하우를 밑에 있는 사람한테 전달하면 되죠. 그러면 애터미는 어떻게 해놨냐면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직급자를 밑에 하나 둘 이렇게 만들면은 이 사람은 한 직급을 더 올려줘요. 그럼 다이아몬드 마스터 가려면 세일즈 마스터를 밑에 몇 명 만들어야 되죠? 둘. 이렇게 된 사람은 다이아몬드 마스터라 그래요. 그리고 몇 프로를 가져간다고요? 5%를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또 이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둘 양성을 해요.
그럼 뭐가 되죠? 샤론 노즈 마스터를 가져가고 몇 프로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2%뿐만이 아니라 이때부터는 중복 공유가 돼요. 다이아몬드 마스터 5%까지 어떻게 되죠?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세일즈 마스터 10%는 가져갈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이걸 박한길은 이렇게 못을 박아놨단 말이에요. 이 세일즈 마스터 거는 가져가라 가져가지 마라? 가져가지 마라예요. 이 위에 스타 마스터 저죠? 1.2%를 가져가지만 샤론 노즈 것도 가져가고 다이아몬드 마스터 것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급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직급 수당이 세져요 안 세져요? 세지지만 무려 20%에서 절반을 딱 떼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회장님은 그만큼 많이 분배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위에 있는 직급자가 손 대게 손 못 대게 손 못 대게 해놨다고요. 깔끔하죠? 그래서 이 나와 있는 보상 플랜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판매사 되시면 애터미, 더페임, 해모임, 이브닝 케어 이렇게 주고 우리가 다이아몬드 마스터부터는 이제 리더라 그래요. 200만 원 버는 사람을 둘을 양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노트북 한 대를 더 드리고 제가 샤론 노즈 마스터가 돼 보니까 200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해외여행 직계가족 여행권을 주더라고요. 저 갔다 왔고요. 스타 마스터 되니까 현금 1000만 원 주고 해외여행 3박 4일을 보내줬는데 끝나고 쉬는 시간에 틀어주세요. 괌 영상을. 제가 괌 갔을 때 드디어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갔어요. 제가 로얄부터 임페리얼까지 스타 마스터 때부터구나. 아버지가 다 해외여행 걸 때마다 보내줬잖아요. 근데 스타 마스터 돼서 이 내장은 어떻게 쓰지? 하고 보니까 누가 생각나요? 아버지가 생각나네. 그제서야 연봉이 억대가 넘어서 이제 부모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갔다 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정말 전 세계에 안 다녀본 여행이 하나도 없으신데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로얄 마스터가 되면 얼마를 받죠? 5천만 원을 받고 이제 뭐 매달 후원 활동비 200만 원을 받고 이제 해외여행 또 유럽으로 가겠죠. 그럼 당연히 또 아버지를 모시고 가겠죠. 그 다음에 크라운 마스터가 되는 거를 보니까 3억 원, 저희 아버지가 되는 걸 보니까 3억 원을 받고 해외여행 직계가족여행권 4매 나왔고 저희 집은 임페리얼 마스터가 2분이 계세요. 저희 고모하고 저희 아버지. 그래서 10억씩 받는 거 봤는데 진짜로 줄까요 안 줄까요? 줘요. 사실 행사 며칠 전에 이미 찍혀요. 기업은행에서 오더라고요. 저 10억 찍히자마자 어디서 전화 올 거예요? 은행에서 전화가 옵니다. 이게 혹시 뭐 잘못된 게 아닌가 해가지고 진짜 전화가 와요. 참 재밌는 경험 많이 했고요. 이 보너스로 주는 수당을 다 더하면 얼마죠? 13억 6,200을 다 받은 사람 2명을 배출한 집안이 어디 집안이라고요? 저희 집안이고 진짜 가족이 받는 걸 보니까 저도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만 꼭 그것 때문이 아니고 저희 집안뿐만이 아니라 이 종로에 계신 분들의 스폰서님들 잘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된다라는 거를 알아요. 확신을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된다라는 거죠. 이거 저희 집안의 두 임페리엄 분 중에 한 분 거를 제가 오늘 캡처 받았거든요. 1월 1일부터 오늘이죠. 9월 30일 내일 것까지 해서 세금, 주민세, 소득세 떼고 수당 얼마 받았는지 한 분 거를 체크해 봤더니 얼마죠? 12억 4,300만 원을 타셨더라고요. 1월부터 9월까지만. 이제 나머지 3개월 남았죠. 그럼 계산해 보시면 평균 연봉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15억 원 훌쩍 넘어간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월 5천 이렇게 사진 찍는 거는 사실 회사 엔가가 완전히 박살났을 때 그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 엔가 자꾸 걱정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좀 할게요. 7만 원 줬는데 이 엔가가 3만 5천 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래도 사람들 안 할 것 같으세요? 해요. 아까 6% 준다 그랬죠. 이거 대형마트에 비교해서. 반타작 나봐서 3%거든요. 준단 말이에요. 애터미 굉장히 수당을 많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회사 걱정하지 마시고 엔가 걱정하지 마시고 제품 걱정하지 마시고 제발 누구 걱정하라고요? 우리 걱정을 해야 된다고. 우리 걱정. 그렇게 해서 저희 집안이 이렇게 성공을 했고요. 이 수축사회의 특징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잘 알아볼 수가 없죠. 제가 좋아하는 오늘 마지막 엔딩의 명언은 지금 LA 다저스에서 굉장히 한국을 많이 알리고 있는 괴물 투수죠. 누구죠? 류현진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에요. 자, 여러분 직구보다 변화구가 더 치기가 어렵죠. 근데 변화구가 왜 홈런이 많은지 아세요?
그만큼 회전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거거든요. 치기는 어렵지만 치면은 뭐예요? 홈런인 거예요. 그래서 류현진 선수가 국민들한테 힘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내 앞에 남들보다 힘들고 어려운 변화구가 날아오고 있습니까? 축하드립니다. 뭘 칠 수 있는 기회? 홈런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군요. 자, 애터미 지금 밖에 나가면 애터미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다단계들이 다양한 보상 플랜을 갖고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할 거예요. 하지만 이 애터미의 핵심 가치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안다 그러면은 이 숫자는 그냥 이론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 곳곳에 숨겨져 있는 박한길 CEO의 마인드, 그 다음에 이미 애터미는 10년이 지나면서 재무제표상 완벽한 뭐가 형성이 됐다고요? 데이터가 증명을 해내고 있어요. 이 변화구를 쉽게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꼭 치셔서 다 홈런을 맞이하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